26.3절에 축전기 연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축전기 연결에서는 그 이제 병렬 연결, 직렬 연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병렬,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직렬 연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주어진 26.5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축전기 C1 용량이 C1 그리고 C2인 두 개의 축전기가 이 배터리에 대해서 병렬 연결되어 있는데 배터리의 기전력 또는 배터리 양단의 전이차는 델타 V라고 지금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점들은 왼쪽에 있는 이 점 여기는 다 같은 점이 되는 겁니다. 전기적으로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A점이라고 하고 오른쪽 배터리에 이제 마이너스 극이 여기 있죠. 음극. 여기는 다 이제 여기 축전기의 두 개의 금속판 요선들은 다 전이가 같겠죠. 이 점을 이제 B점이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럼 A, B 사이의 전이차 VA 마이너스 VB 이건 다 델타 V죠. 어느 장치를 지나든지 A, B 사이의 전이차는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델타 V가 돼서 여기 V1이라고 한 이제 V1 요거 있죠. 델타 V1 그리고 델타 V2가 델타 V하고 모두 다 같겠죠. 그래서 병렬 연결의 특징은 양단의 전이차가 어딜 통하나 다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회로도로 표현하면 B번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이 그림처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축전기 각각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여기 이제 Q1, Q2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 Q1 값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Q1이 C1 써볼까요? Q1이 C1V가 되겠죠.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Q1은 C1 델타 V가 됩니다. 그렇죠? Q2는 C2 델타 V. Q는 CV 공식 열심히 외웠죠.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 되고. 그럼 이제 배터리 전원에서 보자면 두 개의 금속판에 전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에서 봤을 때 이걸 하나의 축전기, 즉 같은 전하를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의 축전기로 바꾸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하량 Q는 얼마가 되겠어요? Q는 이게 Q라고 할까요? Q는 Q1 더하기 Q2가 되겠죠. Q1 더하기 Q2. 그렇죠? 같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Q1은 C1 델타 V가 되고 Q2는 C2 델타 V가 되는데 이 회로에서는 이 회로에서 CEQ가 되겠죠. 이게 CEQ. Q는 CEQ 곱하기 양단의 전이차 델타 V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델타 V를 이렇게 다 약분해주면 좌변 우변에서 델타 V를 약분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CEQ는 C1 더하기 C2. 그래서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각각의 전기 용량을 더해주는 그래서 전체 전기 용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전체 전기 용량 또는 등가 전기 용량 이렇게 병렬 연결은 연결되는 것들 다 더해주면 등가 전기 용량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제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직렬 연결을 가볼 텐데요. 직렬 연결은 갈림길 없이 쭉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직렬 연결을 보면 여기 이제 배터리 양단의 전이차가 델타 V잖아요. 양단이라는 얘기는 여기 앞에서도 봤듯이 이렇게가 이제 하나의 전이가 되는 거고 배터리 오른쪽 단자는 이렇게 하나의 전이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A, B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A점, B점을 연결하는 장치가 여기 또 있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C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B 사이의 전이차 VA-VB는 VA-VC 더하기 VC-VB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전이차 더하기 여기 전이차 하면 되는데
이 A, B 사이의 전이차는 전원에서 보자면 이게 델타 V예요. 그렇죠. 그리고 축전기 첫 번째 축전기 사이 양단의 전이차가 이 VA-VC고 오른쪽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가 VC-VB입니다. 요거를 이제 델타 V1이라고 쓰고 요거를 델타 V2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 그림이에요. 델타 V1 더하기 델타 V2에서 전체 델타 V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델타 V1이라고 하는 건 C1분의 Q1이 되죠. 델타 V1은 C1분의 Q1, 델타 V2는 C2분의 Q2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 왼쪽에 들어가는 전하량과 오른쪽 축전기에 들어가는 전하량이 동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화 가져와서 음전화 가져와서 이쪽에 갖다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유도되는 전하량과 오른쪽에 쌓이는 전하량이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Q1과 Q2가 같아요. 여기 Q1하고 Q2가 동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의 축전기로 바꿔서 동일한 전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축전기를 생각하면 C는 델타 V분의 Q가 되겠죠. 이거 역시 이제 Q가 들어갈 테니까요. 전원에서 보자면 그냥 Q를 넣은 거예요. 이 Q를 넣은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금속판, 축전기 전원에 달려 있는 건 이 두 장의 금속판밖에 없기 때문에 전원에서는 그냥 Q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Q는 C, EQ, 델타 V 이런 식의 오른쪽 등가 회로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델타 V는 C, EQ분의 Q예요. 그런데 왼쪽 이 두 개가 연결된 회로에서는 어떻게 돼요? 델타 V가 요거 두 개 더해야 되니까 C1분의 Q 더하기 C2분의 Q가 되겠죠. Q1, Q2는 다 Q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주면 C2Q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아래 좀 정리된 내용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정리된 바로는 이렇게 C 2Q분의 1, 이게 역수죠, 역수. C 2Q분의 1은 C1분의 1, 즉 C1의 역수, C2의 역수, C3의 역수. 역수를 더해 나가면 전체 역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돼요. 외울 때. 자, 이게 병렬 연결이 아니라 직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은 C2Q는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이렇게 되는 거였죠. 저항의 직병렬 연결식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 생각하면 쉽게 또 외워볼 수 있습니다. 자, 예제가 나왔는데요. AB 사이의 등가 전기 용량을 구하라. 축전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네요. 그렇죠? AB 사이에는 이런 걸 구할 때는 가지가 가장 먼 가지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죠.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기 또 갈라지죠. 그러면 여기 합쳐지죠. 그래서 가장 먼 끝까지 여기 1하고 3이 있는 거죠. 1하고 3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병렬 연결은 그냥 더해주면 되죠. 두 개의 금속판이 전원의 양단에 다 붙어 있으니까 1 더하기 3 하면 4가 나옵니다. 여기도 끝가지가 가장 작은 가지가 6하고 2죠. 6하고 2 더해서 8이 나오고 나머지 이제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가지는 직렬 연결이죠. 4와 4. 그 역수가 4분의 1, 역수가 4분의 1. 그러면 2분의 1 나오죠. 그거의 역수가 2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할 때는 이제 시간을 좀 빨리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C2Q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해주면 이게 C1, C2 통분하면 C2 더하기 C1이죠. 순서 바꿔도 돼요. 그렇죠? C1 더하기 C1, C2분의 C1 더하기 C2입니다. 그러면 C2Q는 이건 이제 역수 취하면 C1 더하기 C2분의 C1, C2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분모가 됩니다. 두 개를 곱한 게 분자가 되고. 그래서 합분의 곱, 외울 때는 합분의 곱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직렬 연결한 거에 등가 용량은 합분의 곱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안 지워지지?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하고 4 합분의 곱하면 8분의 16 2잖아요. 그렇죠? 8하고 8도 똑같은 거 이렇게 직렬 연결하면 절반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병렬 연결이 된 거죠.
그렇죠? 2와 4가 병렬 연결. 병렬 연결은 더해서 6이 되는 거지. A, B 사이의 등가 전기 용량은 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또 있나요? 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날 수 있는데 A, B 사이에 6V의 전원을 연결했다면 이렇게 6V. 예. 그러면 각각의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를 앞으로 돌아가서 원래 회로에서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는 얼마가 되는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좀 문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용량하고 똑같은 전압을 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럼 A, B 사이의 전이차가 지금 6이잖아요. 여기 A, B 사이의 전이차가 6V니까 여기도 6V, 여기도 6V가 되겠죠. 그렇죠? 전이차가. 그러면 여기 이제 Q를 구하면 이건 나중에 좀 해보죠. 6V가 되는데 요거 이제 6V가 여기 A, B 사이의 전이차가 6V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도 6V예요. 그럼 여기 3V, 3V 되겠죠. 여기도 3V, 3V 더해서 6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도 3V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3V, 여기도 3V, 여기도 3V. 그러면 여기 요 양단의 전이차가 3V니까 여기도 3V, 3V 다 똑같이 걸리는 거죠. 3V, 3V. 그래서 각각의 축전기 하나하나의 양단의 전이차를 구해보고 그러면 Q도 구해볼 수 있겠죠. 각각의 CX 곱하기 VX 이런 식으로 해서 QX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네 번째로는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에너지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우리가 이제 축전기의 전하를 저장한다는 얘기는 전이차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이차, 축전기 양단에 델타 V라는 전이차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델타 VC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전이차가 전압이 있다는 얘기는 그 내부에 또 전기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전기장이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들어간 거죠. 우리 전기장 에너지 밀도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의 제곱 이런 걸 이제 공부할 텐데 여기 에너지 밀도인데 장에 제곱하는 에너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축전기에 들어갔다, 저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림에서 보게 되면, 그럼 에너지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에너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구할 수 있는데, 배터리가 일을 한 거죠. 배터리가 일을 해서 그 에너지가 축전기에 이렇게 들어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럼 배터리가 한 일을 구해보아도 되는 거겠죠. 아니면 이제 축전기 양단에 전이차가 생겨납니다. 전이차가 생겨나는데 이 과정이 한 번에 전하가 탁 충전되는 게 아니죠. 전하가 서서히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순차적으로 전하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도 한 번에 어떤 전이차로 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전하량도 마찬가지예요. 순차적으로 증가해서 처음에는 전하가 들어있지 않았다가 나중에 Q라는 전하가 최종적으로 꽉 차게 되는 거고, 전이차도 처음엔 0이었는데 나중에 전원의 전이차 델타 V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일시에 Q가 이렇게 올려지는 게 아니다. 일시에 올려주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이제 에너지를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DQ라는 전하, 이제 순차적으로 DQ라는 전하를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 델타 V만큼 올려놓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전하가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 VC는 뭐 C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교재에서 그냥 델타 V라고 썼네요. C분의 Q잖아요. 델타 V는 C분의 Q. 그래서 Q의 변수로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W는 Q 곱하기 델타 V 순서 바꿔서 델타 V 곱하기 Q라고 쓰는 거죠. 이게 이제 배터리가 하는 일입니다. 배터리가 하는 일.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벽돌을 계속 순차적으로 쌓는 걸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전이차가 계속 생겨나는 거고, 최종적으로 Q는 대문자 Q가 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이만큼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전하는 쌓이지 않고 충전이 멈추게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2C분의 Q의 제곱이 나오죠.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게 되면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 델타 V는 처음에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델타 V까지, 다시 여기 이제 C라 붙여주고 양단의 전이차 최종적으로 델타 V까지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전하는 Q는 CV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역시 Q도 증가하는 겁니다. 0에서부터 최종 전하 Q까지. 그랬을 때 이 아래 면적이 그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줘야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인데 Q는 CV가 되니까 2분의 1 C V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V는 C분의 Q니까 2C분의 Q의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식을 암기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어느 하나 암기해서 써주면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박스를 좀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빨리 지금 암기하세요. 자, 그리고 이 에너지를 부피로 나눠줍니다. 에너지를 부피로 나눠줘요.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C가 평행판 축전기라고 가정해 놓고, C는 입실론 제로 D분의 A죠. 그래서 이게 C예요, C. V는 또 ED잖아요. V는 ED. 그래서 C V제곱 이거 쓴 겁니다. C V제곱. 그렇죠? 뭐라고요? 이게 C. 이게 V, 여기 제곱이네요. CV제곱. 2분의 1 CV제곱.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D 하나 약분되겠죠? 그렇죠? D가 하나, 여기 D 하나 이렇게 약분되고, E는 제곱이 돼서 오겠네요. 그렇죠? D 하나만 남고, 나머지 입실론 제로, A, D. 그냥 다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의 제곱 곱하기 AD가 바로 부피죠. 그래서 양변을 부피 AD로 나눠주면 AD가 이렇게 약분돼서 요거만 남는 거죠.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의 제곱. 요걸 소문자 UE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건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그죠? 에너지를 부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단위로는 슐퍼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에너지 밀도는 입실론 제로 2의 제곱이다. 그래서 전기장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질에서 따라 다르겠지만 이건 이제 진공이나 공기에서의 에너지 밀도가 되는 거예요. 잘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보면 문제가 하나 나오죠. 첫 번째 이제 C1 축전기를 델타 VI로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전지를 제거해요. 그럼 전지를 제거하더라도 전하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Q1i가 처음에 들어가고 Q2i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를 나중에 이제 반대 극성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같이 보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하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Q1은 C1 델타 V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Q2i도 C2 델타 V 똑같은 전위차로 충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C1이 C2보다 더 크니까 이 값이 이 값보다는 더 크겠죠. 여기 왼쪽에 플러스 들어갔는데 이걸 이제 방향을 바꿨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Q1 여기 이제 마이너스 Q1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고 알자만 남겠죠. 그래서 그 알자가 남게 되는데 그걸 이제 이쪽에 들어있는 걸 Q1F, 아래쪽에 들어있는 걸 Q2F,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Q1F 더하기 Q2F는 본래 이제 Q1I 마이너스 Q2I겠죠. 여기 차이만큼 두 개가 나눠 갖게 되는데 이 Q의 양이 같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A, B 사이에 전위차가 같겠죠. 델타 V. 요거는 C1분의 Q1F. 그죠? 요거 양단의 전위차. 그거는 요거 양단의 전위차랑 같겠죠. C2분의 Q2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1, C2의 비율에 맞게끔 Q1, Q2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체 양이 있는데 이게 C1, C2의 비율만큼 들어가게 되는 거죠. C2가 크면 여기 더 많이 들어가고 C1이 크면 C1이 크다고 했으니까 Q1F가 Q2F보다 큽니다. 근데 얼만큼의 비율로 커요? C2분의 C1이죠. C2분의 C1 이런 비율만큼, 그죠? 그래야 요식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델타 VF죠. 나중 전위차를 구하라. 이렇게 구하면 돼요. C1, C2의 비율만 알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래서 네, 그래서 전화량이 같아야 된다. Q1i는 뭐예요? Q1i는 처음 전화량이죠. 연결되기 전에 이제 극성을 바꾸는 순간에, 그죠? 그때의 전화량.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니까 이제 이게 상쇄돼서 요게 R자라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Q1F 더하기 Q2F잖아요. Q1F 더하기 Q2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 전위차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에너지의 비율도 구해보자. 그럼 처음 에너지는 각각의 에너지가 들어있겠죠? 각각에 들어있는, 둘 다 따로따로 충전을 했으니까 이런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또는 그냥 전체 에너지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이제 충전을 한 거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등가 용량 구하면 병렬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이걸 2분의 1C V제곱, 이렇게 그냥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C1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C1F로 바뀌고, Q1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Q2F로 바뀌었는데, 용량은 그대로잖아요. 극성만 바뀌었을 뿐이고,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V가 바뀌었죠. V로. 그래서 2분의 1 C V제곱에 얘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등가 용량으로 계산한 건데, 하나하나씩 계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나중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차이, 비율을 구하라. 그러면 초음분의 나중. 그대로 갖다 써주면 돼요. 이렇게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여기까지 와야겠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제 24절까지, 26.4절까지 마치고, 5절부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5절하고 그 이후에 7절, 6절, 전기장래, 전기쌍극자,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체까지 이건 생략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고요. 연습 문제는 따로 연습 문제 풀이 강의에서 같이 공부를 해보죠. 26장 후반부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